요즘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께서는 신체적인 통증 외에 또 다른 큰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가 많아요. 바로 혹시 나에게도 노인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며칠 전 70대 초반의 김 여사님께서 아주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주가 자꾸 안기는 걸 피하고 뒤로 물러서서 할머니한테 냄새가 나요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남의 일로만 생각하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손주의 그 한마디에 자신이 위축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드셨다고 하더군요. 노인 냄새 혹은 호레비 냄새라고 불리는 이 냄새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마치 아기가 아기 냄새를 풍기듯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화학적인 구성이 변하면서 고유의 채취가 달라지는 것일 뿐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냄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이 자꾸 꺾인다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법이 아니고요.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여러분의 몸을 젊고 활력 넘치는 상태로 되돌리는 생활 습관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들 모르게 쌓여가던 쾌쾌한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는 활력과 당당함을 반드시 되찾게 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의 원인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몸 안에 두 가지 주요한 화학적인 변화 때문에 이 냄새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원인, 노화의 부산물인 노니날 생성. 우리 몸이 40대를 넘어서 노화가 시작되면 신진대사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 신진대사의 저하는 우리 피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죠. 이때 피부 속에서는 젊었을 때 활발했던 이로운 균은 줄어들고 유해한 균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약한 산성으로 바뀌게 되죠.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바로 피지 속에 있던 오메가7 불포화 지방산 같은 지방산이 산화되는 현상입니다. 이 산화된 지방산이 특정한 알데하이드 계열의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노니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노니날은 특히 지방산이 풍부하게 분비되는 모공에 쌓이면서 특유의 쾌쾌하고 때로는 기름진 듯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채취의 90% 이상은 이 노니날 때문이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노니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일반적인 비누나 샤워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법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몸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 침분비량 감소로 인한 구강 환경 악화. 노화가 진행되면 땀의 양이 줄어들 듯 우리 입속의 침분비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것을 넘어서 입속의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며 구강 산도를 중화시키는 자연적인 청소부이자 소독약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침이 줄어들면 입속은 건조해지고 이걸 바로 구강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은 왕성하게 번식하고 치석은 더 쉽게 쌓입니다. 여기에 노년기에 흔히 겪는 치주염까지 겹치면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 즉 구취가 발생하는데 이 구취가 채취와 섞여서 더 복합적으로 나쁜 냄새를 만들어내며 노인 냄새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냄새는 몸속 노폐물의 배출 감소와 피부의 산화로 인한 노니날 생성 그리고 구강 청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을 동시에 그리고 꾸준히 해결한다면 우리 노년의 자신감은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냄새를 정말로 없애고 우리 노년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습관 6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모두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첫 번째 습관이죠.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차가운 물은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을 차게 만들어서 대사를 늦출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미온수를 드셔야 몸의 대사율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실천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물로 입안을 깨끗하게 한번 헹구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새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신호가 될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몸이 붓고 피부가 푸석하다고 호소하셨어요.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 때문이었죠. 이 미온수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는데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맑아진 것 같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노인 냄새도 자연스럽게 옅어졌다고 하시더군요. 물 한 잔의 기적 꼭 경험해 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땀을 흘릴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땀이죠. 노년층은 땀의 양이 줄어들어 노니날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땀을 흘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과도한 땀 때문에 오히려 퀴퀴한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볕을 받으면서 가볍게 걷는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실천 지혜는 이렇습니다.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세요.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 염증을 막아주고요. 걷는 중간에 미온수를 한 모금씩 마시면 모공 속에 있는 노니나를 배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남성 환자분 중에 등산만 고집하던 분이 계셨어요. 과도한 땀으로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졌고 무릎 통증도 심해지셨죠. 제가 가벼운 동네 산책과 미온수 섭취를 권해드렸더니 등산 때보다 훨씬 상쾌하고 몸도 가벼워졌다며 냄새 걱정도 덜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과유불급, 즉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옛말처럼 노년기의 운동은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샤워할 때 반드시 이 세 곳에 집중해서 씻으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샤워만으로는 냄새의 원인 물질인 노니날이 쌓이는 핵심 부위가 잘 씻기지 않거든요. 노폐물이 집중적으로 쌓이는 세 곳, 즉 살, 털, 땀이 많은 부위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살이 접히는 부위 사타구니, 무릎 뒤, 목덜미처럼 살이 맞닿아 습도가 높고 마찰이 심한 부위입니다. 이곳은 피부가 짓무르기 쉬워 세균이 번식하기 좋으므로 부드러운 거품으로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 털이 난 부위 겨드랑이, 음부 등 털이 나서 노폐물이 붙어있기 쉽습니다. 털은 냄새 물질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므로 이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부드럽게 세정해 주어야 합니다. 땀이 많이 차는 부위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 그리고 귀 뒤쪽까지 땀이 많아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균도 쉽게 증식하므로 발을 닦을 때 손이나 수건으로 구석구석 문질러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 세 곳을 샤워 시 순하고 부드러운 세정제를 사용해서 꼼꼼히 닦아내셔야 하고요.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벽하게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축함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니까요. 추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30분가량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탕 목욕을 하시면 모공이 열리면서 쌓여있던 각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 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항산화 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꿔 몸의 산화를 막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채취가 된다는 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지고 육류 위주의 식단은 몸을 산화시켜서 노니날 생성을 촉진합니다. 냄새를 잡으려면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식품을 꼭 드셔야 해요. 실천 지혜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산화시키는 기름진 음식 대신 항산화 성분, 즉 비타민 C와 E 그리고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채소, 예를 들면 고추나 토마토,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고 과일 중에는 사과나 베리류가 아주 좋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는 정제된 흰쌀밥 대신 메밀이나 현미를 드세요. 이 식품들은 몸의 노화를 늦추고 노니날 생성을 억제하는 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60대 초반의 사업가 한 분은 회식 자리에서 늘 고기와 술을 드셨어요.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식단을 채소와 현미 위주로 바꾸시라고 권유했더니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냄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몸의 산화를 막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5번째 습관은 구강청결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입냄새를 잡습니다. 입냄새는 노인냄새를 더욱 복잡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치주염과 세균 번식을 막아 구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천 지혜는 이렇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혀 표면의 혀클리너로 혓바닥 백태를 제거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의 숨은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구취의 90%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는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샘을 자극해 자연적인 청결 작용을 돕고 커피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대신 허브차나 녹차를 마시면 입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효과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죠. 6번째 습관은 냄새 밴 옷과 속옷을 제때 교체하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으셔도요, 이 부분을 놓치면 도루묵이 됩니다. 바로 냄새가 밴 옷과 침구류를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옷과 침구류는 몸에서 배출된 노니날이 가장 쉽게 흡수되어 냄새를 다시 퍼뜨리는 매개체입니다. 실천 지혜는 이렇습니다. 한번 입어 냄새가 밴 옷은 옷장에 다시 걸지 마세요. 바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괄약근 약화로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흡수가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하고 하루 최소 한 번씩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겉옷, 양말, 침구류 등 몸에 닿는 모든 것들을 자주 세탁하시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삶거나 세탁 시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옷과 몸 두 가지 모두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냄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회복 작은 실천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그 해결책인 6가지의 과학적인 습관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냄새, 분명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관리할 수 없는 숙명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는 모두 비싼 제품이나 어려운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 한 잔, 햇볕 아래 가벼운 산책, 그리고 샤워할 때 단 5분의 집중이면 충분합니다. 얼마 전 손주가 안기는 것을 피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던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샤워할 때 3곳에 집중하시고 미온수를 꾸준히 마시는 아주 작은 습관을 들이셨죠. 2달 후 그분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손주가 제품에 먼저 뛰어듭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활력 넘치는 젊음을 되찾는 백세보장입니다. 더 이상 냄새 걱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간단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쾌적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50대 전문의로서 여러분이 냄새 걱정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100세 시대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